컬렉션이라고 하면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 문화요정 박수영과 함께 이건희 컬렉션 4개 온라인 전시회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4개 전시회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안내를 도와주실 방초아 하계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계선님, 제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만을 정말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희 컬렉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건희 컬렉션이 정확히 뭔가요? 이건희 컬렉션은 2021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가족께서 기증한 문화재 및 미술품 2만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기관의 작품들이 기증이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도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작품들 일부와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90점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90점이나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전시 주제가 또 4개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국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 정말 고전 같은 그런 수작들을 남기셨고 그 작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미술에 이제 자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 미술의 수작들을 한눈에 모아보실 수 있다는 뜻에서 사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품된 작품들은 자연이나 계절감 또는 시간 같은 계절의 여러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 요소들을 조화라든지 순환, 향수 등등의 추상적인 계절과 연관된 키워드로 엮어서 섹션을 나누어서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진짜 빨리 들어가가지고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먼저 이제 안에 들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이동. 지금 여기 4개잖아요. 4개의 주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는 지금 뭔지 궁금해요. 이 사계라는 계절을 테마로 한 게 이제 작품들을 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여는 이 작품은요. 김종태라는 화가의 작품인데 서양 미술의 재료인 유화를 거의 독학으로 배워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일필휘지처럼 단순한 몇 번의 획으로 인물의 특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포착해낸 점이 인상 깊습니다. 지금 이런 터치감이 독학으로 완성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미술의 그런 기법들과 조금 다르게 보다 더 투명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몇 번의 획에 의해서 특징을 잡아나간다는 점이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 단순한 몇 번의 터치로 인물을 묘사해냈다는 점에서 천재화가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황혜선님, 이 작품은 뭐예요? 이 작품은 이인성 작가의 여인의 초상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 초상이고요.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달라 보이기도 하죠. 이인성 작가는 한국 근대미술화단에서 천재 작가로 불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가졌었는데요. 그 작가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김옥순이라는 부인의 얼굴을 종종 이제 초상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부인이 굉장히 신여성이었는데 한 그림에서는 그런 신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복장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붓터치도 덜 완성도 있는 느낌으로 시도를 한 작품이고요. 또 한 작품은 비교적 더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새로운 계절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만나면 기분도 감정도 이제 몸의 리듬도 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미술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새로운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적인 요소라든지 혹은 서양적인 요소를 어떻게 작가별로 만나게 했는지 그 시선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이 섹션을 관람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유영국의 산이라는 작품 시리즈인데요. 유영국 작가는 어려서부터 이제 푸른 바다와 그리고 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작품 속에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유영국 작가는 그런 자연을 산이라는 것을 이제 추상 미술의 실험 과정 속에서 같이 녹여냈는데요. 점차 이제 단순화된 형상을 보여주는 그 과정을 저희 전시에서 시대별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빨간색도 산 네. 그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 하면 우리가 삼각형을 많이 생각하듯이 네. 좀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산세를 선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제 단순화된 형상으로 화면 속의 생면의 배치를 통해서 산을 표현했던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일로 갈수록 단순해지네요. 네. 오. 이번 이제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자연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자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의 영감이 되기도 하고, 이번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는 자연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이 섹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절은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여성 작가들이 작품을 별도로 모아서 집중 조명하는 섹션입니다. 한국 근현대 역사 속에서 예술의 길을 걷기가 어려웠거나 여성 작가들이 이룩해냈던 자신만의 미학들을 좀 모아보고자 이 섹션을 구성했습니다. 1928년경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자화상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나혜석 화가가 당시의 남편이었던 이제 김우영을 따라서 이제 해외 체류를 하던 중에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보시면은 여자 같기도 하고 약간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 외국인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정체성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선구적인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여긴 조각 작품이 있네요. 이곳은 1세대 여성 조각가인 김정숙 조각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전반기 작품인 키스 작품과 후반기 작품인 비상 작품을 나란히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마주보고 키스하는 모습인 거예요? 네. 오.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인물 묘사에서 작품을 시작했는데 약간 동글동글하고 뭔가 매끄럽게 만져질 것 같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작가의 초반의 어떤 성향이었습니다. 극도로 단순화되고 절제되고 추상화된 비상작품 시리즈를 하셨었는데요.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손 모양 아닐까요? 이렇게? 손 모양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날아가는 새 날개. 모양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근데 정말 공기가 흐르듯이 매끈하고 굉장히 그 응축된 그 표현만을 남긴 것이 이 작가만의 어떤 미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중섭 작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중섭 작가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소그림이죠. 황소그림. 그 붓터치가 굉장히 날렵하다고 해야 될까요? 맞나요? 굉장히 힘 있는 붓터치로 소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이중섭은 그림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힘든 전쟁기라든지 피난이라든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항상 그림을 어디서든 어떤 재료로든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판잣집 화실도 굉장히 소박한 재료로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정말 힘든 시절을 견뎠을 텐데도 그 그림 안에 있는 작가의 모습은 보다 더 유머러스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이제 배경에는 장난스러운 낙서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작품들, 지난 시절 그렸었던 작품들이 그림으로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해학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절을 겪어낸 작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작품들이 다 이중섭 작가의 작품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다 얼마예요? 이거 다 얼마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아. 네, 황소 그림, 아이들 그림, 이중섭 화가가 주로 다루었던 소재들이 이 그림 안에 작지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나간 계절을 우리가 추억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다가올 계절을 상상하기도 하듯이 뭔가 향수나 회고와 관련한 포인트로 이제 볼만한 작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작품들을 모아보니까 작가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일제강점기나 전쟁을 거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정다움, 고향 혹은 동심, 자연 이런 요소들이 더 부각돼서 드러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순수한 예술적인 정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공간입니다. 화계사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국내 작가의 작품인가요? 김환기 작가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작품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가는 한국의 어떤 문화나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들을 추상 화면 안에 담아내는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유의 어떤 오방색이라든지 혹은 고유의 하늘색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추상회화랑은 다른 보다 더 한국적인 어떤 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추상회화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익숙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에도 순환성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나은 삶은 무엇일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섹션에 이제 포함된 작가들은 다양한 실험 끝에 보다 어떤 절제된 화면이나 절제된 경지를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작품을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4계절이라고 했는데 왜 주제가 5개로 나눠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5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네, 맞습니다. 전시를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전세 내듯이 되게 여유롭게 시원하게 또 해설사님의 멋진 해설, 눈높이에 맞춘 해설까지 들으면서 관람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건희 컬렉션에 주말에 예약을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오려고 예약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오늘 들은 설명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친구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똑똑한 느낌을 내면서 아 이것도 몰랐어?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 뿜뿜해야죠.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게 같이 돌아본 것 같습니다. 보다 편한 마음으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전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문화요정 박수연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